나의 혀가 아직도 그대로 있소? 그대를 부유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그대는 거두기에는 많이 부족한 듯하오. 소진의 박대에 대해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그는 떠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진은 초강대국인 진나라에 대항해서 6개 국가가 힘을 합치는 합종책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진나라가 이들 국가를 공격했을 경우에 합종책이 깨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소진은 자신과 기국자 밑에서 동문서학했던 장의를 떠올렸습니다. 장의는 뛰어난 인재였으나 아직은 뜻을 얻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초나라에서 유세하는 과정 속에서 재상의 구슬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가혹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처참한 몰골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부인은 그냥 농사나 지었으면 이런 꼴을 안 당했을 텐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면서 한탄하였습니다. 그러자 장인은 아직 나의 혀가 그대로 있어?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됐소 하고 말하였습니다. 소진은 이러한 불우한 처지에 있었던 장의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문서학했던 소진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장의는 고생해서 함께 공부했던 소진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소진은 6개국의 재상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세가 당당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소진은 장의가 왔다는 말을 듣고도 며칠 동안 고개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는 대청 아래에 앉게 하고는 하인들이 먹는 하찮은 음식을 장의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를 부유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그대는 거두기에는 많이 부족한 듯하오 하면서 깔보듯이 나무랬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장의는 동문서학했던 소진의 박대에 대해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합종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소진을 괴롭힐 수 있는 나라는 진나라다 하고 생각하고 진나라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장의가 떠난 후에 소진은 은밀하게 자신의 신복 부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부하에게 장의는 천하의 보기 드문 인재이다. 나의 능력도 그보다는 못할 것이다. 다행히 지금 내가 먼저 기용되어서 출세하였으나 진나라에서 권세를 잡을 사람은 아마도 장의일 것이다. 그러나 매우 가난해서 진왕에게 접근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작은 이익에 만족해서 큰 뜻을 이루지 못할까봐 우려하여서 일부러 모욕을 주고 그의 뜻을 자극했던 것이다. 그대는 나를 대신하여 그를 몰래 보살피도록 해라 하면서 많은 돈과 좋은 마차를 주어서 장의를 쫓아가서 신분을 감추고 장의를 가까이에서 돕도록 했습니다. 장의는 마침내 진왕을 만나서 높은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328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 진나라 왕은 해문왕입니다. 해문왕은 상왕이 해문왕이 태자 시절에 태자가 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의 스승의 코를 베고 이마에다가 문신을 새겼던 그런 벌을 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자는 상왕에 대해서 원한이 깊어서 해문왕은 왕이 되자 얼마 있다가 상왕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상왕의 법은 그대로 존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강국이 되는데 크게 보탬이 됐습니다. 상왕은 미워했지만은 그의 법은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고 알고 있어서 그의 법은 존속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기가 초나라에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가 만들었던 법들이 모두 없어져서 초나라가 강국으로 커가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그런 일이었죠. 그만큼 해문왕은 나름대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문왕 시절에 진나라는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촉이라든가 한중의 땅을 진나라가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해문왕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촉과 한중의 땅을 진나라가 차지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농산물로 인해서 진나라는 강대국이 됩니다. 든든한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반을 만든 왕이 바로 해문왕입니다. 그리고 그 해문왕이 장의를 기용하게 된 것이죠. 한편 소진의 부하는 장의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장의는 그대 덕분에 좋은 자리를 얻어서 이제 그대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떠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소진의 부하는 그대를 도운 것은 소진제상입니다. 소진제상은 그대를 자극해서 분발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대가 진나라에서 높은 벼슬을 얻었으니 저는 급히 돌아가서 소진제상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사연을 알고서 깜짝 놀란 장의는 소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소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히 합종책을 깨지 않겠다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진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한편 소진이 제나라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제나라 대신과의 알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소진이 죽은 이후에야 장의는 본격적으로 6개국을 이간시키고 진나라와 연합을 하게 하는 연행책을 강력하게 시행합니다. 그래서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장의는 한동안 진나라에서 세력을 떨칩니다. 그의 외교술은 6개국을 약화시키고 진나라를 강화시켰는데 나중에 해문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진무왕이 왕이 됐을 때는 진무왕은 심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략보다는 심을 중시 여겼기 때문에 머리를 쓰는 장의를 별로 안 좋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술 수에 능했던 장의보다는 실질적으로 심을 쓸 수 있는 장수들을 좋아했던 인물인데 나중에 낙양을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구정을 들다가 구정에 깔려서 죽게 되던 인물이 바로 진무왕입니다. 근데 그 진무왕은 장의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무왕이 왕이 된 다음에는 장의는 위나라로 가서 재상으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1년 만에 죽게 되죠. 소진은 스스로 장의보다 재주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주 많은 장의를 시기하고 해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처지의 장의를 도와서 서로 간에 윈윈하는,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남을 해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해를 입습니다. 남이 낮아진다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위나라의 대장군 방해는 같은 스승에게 배웠으나 자신보다 재주가 많은 손빈을 시기하여서 그를 유인하고 모함하여서 걸음을 걸을 수 없는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손빈은 마침내 만흥 전투에서 그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방해는 처참하게 죽죠. 소진이 동문서악한 장의의 뜻을 굳게 하고 출세를 도우면서 서로가 윈윈한 것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바람직한 우정과 인간관계에 대한 좋은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